재밌네. 이게 더 재밌네.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박태준 씨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박태준 씨를 몇 분이나 아실까 싶은데, 왜냐면은 이분이 웹툰 작가예요. 그 네이버라는 이제 플랫폼에 웹툰이라는 코너에 이제 많은 또 인기 작품을 이제 내시는 분인데, 10대, 20대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30대부터는 좀 뜨문뜨문하고요. 40대로 넘어가면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박태준 씨가 이제 웹툰 작가시고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들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웹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나가면서 같이 함께 동반성장을 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전에 몇 년 전 자신의 연봉 밝혔을 때는 뭐 월 1,000씩 번다라고는 했었는데, 대충 어린 잡아 연간 적어도 순수익으로 뭐 3억으로 이제 매년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웹툰으로는 일단 수십억으로 벌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따로 또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연매출 대비 뭐 순수익해서 뭐 1억에서 뭐 많게는 10억,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왜냐면 사실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건물 매입을 근래 좀 많이 하셨다. 22년 특히 올해 큰 건 하나 하셨는데, 제가 이제 흥분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태준 씨가 그동안 건물, 특히 이제 빌딩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래까지는 아니고 뭐 석촌동에도 하나 갖고 계시고요. 신사동에도 하나 매입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 완공을 해서 제가 아마 현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갖고 나온 소식은 도산대로에 있는 건물을 갖고 왔는데요. 거의 제가 봤을 때 BC 이후로, 그러니까 연예인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금액이 무려 790억입니다. 아마 올해 가장 이제 핫하고 가장 크게 매매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산공원 사거리랑 그리고 을지병원 사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도산대로 기준 위쪽으로는 주로 이제 신사, 뭐 압구정, 청담에 있는데, 그 아래인 이제 논현동에 위치해 있고, 노소상업지역입니다. 노소상업지역이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상업지역이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뜻인데, 그 덕분에 이제 용적률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죠.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50%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456% 정도, 대지 면적은 269평, 그리고 연면적은 1600평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신 거죠. 즉 정말 이제 BC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신 이제 연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얼마에 매입을 하셨느냐. 자그마치 790억을 주고 매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지 평당 3억 정도가 나옵니다. 반올림해서 뭐 2억 9,300 얼마인데 깔끔하게 3억으로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은 3억이 과연 타당성이 나오는 금액이냐가 문제인데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팁 아닌 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해당 건물이 2022년에 이제 올해 초에 평당 3억으로 이제 매물이 올라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1년에 작년에 사실은 평당 2억 정도의 누군가가 이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럼 2021년에 평당 2억이었는데 2022년이라고 평당 3억으로 올려서 매매를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평당 3억, 790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685억을 대출 받으셨어요. 대출 비율로 따지면은 한 86%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어차피 당연히 이제 법인으로 매입을 한 거였고요. 아주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8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6% 정도 더 해서 받았다. 연예인이라기보다는 해당 그 웹툰의 뭐 재무제표가 건강했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높은 비율로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 흥미로운 점은 이제 3개의 은행에 걸쳐서 이제 대출 받은 건데요. 한 3분의 1씩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짧은 TMI였고, 평당 3억이면 적정할까? 근데 또 포인트는 이게 2021년에는 평당 2억에 누군가가, 어떤 법인이 매입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만에 이제 평당 3억으로 나온 거였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뭐 너무 이제 빠른 시간에 거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다 보니
너무 이제 다른 법인이 시세 차익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솔직히 이제 시세에만 적당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이제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이제 정형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렴하게 매입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요즘에 어지간한 매물들은 다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 건은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산대로 한다면 일단 네임밸류가 있고 노선 상업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져갑니다. 통상적으로 3억에 4억 정도 사이에 매매가 돼요. 근데 왼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사역이 있죠. 신사역이 있는데 신사역 부근 이제 역세권은 평당 4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현재 매물들은 평당 5억 정도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역 근처다 보니까 또 새로 역이 개통되다 보니 뭐 노선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보니까 용적률 막 800%까지 받는 경우도 뭐 나올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평당 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근래 이제 도산대로 쪽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신사역뿐만 아니고 저기 청담 쪽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지금 막 펜스 쳐놓고 건물 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급 뭐 오피스텔도 많이 짓고 있고요. 뭐 근생으로도 많이 짓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역과의 거리가 먼 물론 뭐 청담역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사역에서 도산대로 이쪽으로 오나 뭐 청담에서 그쪽으로 가나 뭐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그쪽으로만 간다고 해도 어차피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위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3억씩 4억씩 거래가 되다 보니 이런 오피스 건물을 또 수익률이 잘 날 수 있는 건물을 평당 3억에 매입한 거는 굉장히 타당성 그리고 수익률이 좋게 저쪽도 평당 뭐 3, 4억 하는데 물론 여기서 가장 먼 이제 도산대로 중에서도 사이에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당 3억이면은 저렴하게 매입한 편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왜냐면 역으로 계산을 해서 연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임대료를 저희가 감안을 해보면은 물론 4억이 아니고 만약 각 층별로 임대를 한다 하면은 수익률이 적어도 한 4%, 5%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건물 자체가 워낙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단점 안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주차가 건물 연면적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해요. 아주 최소한으로 맞춰서 지어놨기 때문에 40대 정도 되는데 뭐 저희가 임대를 한 경험상 이렇게 크게 뭐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큰 건물에 대비해서.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강남 도산대로 왔다 갔다 하신다면은 이 건물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제가 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도산대로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신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 물결 모양의 건물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에 눈이 잘 띄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도산대로 지나갔다고 하지 마세요. 건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적어도 이 채널을 보신다면은 건물 한번 보고 다니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박태준 씨 건물이 외관도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한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약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경매도 한 번 있었고 중간 낙찰을 받았기도 했었고요. 평당 2억에 도산대로 평당 2억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덩치가 커서 다른 분들 매입을 한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평당 3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적어도 생각을 합니다. 운영만 결국 잘할 사람은 찾는 건데 제가 왜 이 건물을 보면 아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부동산 하기 전부터 항상 이 건물이 궁금했어요. 어떤 점이 궁금했냐? 왜 여기는 항상 바뀌지 않는가? 공사가 안 끝나요. 절대 안 끝났습니다. 한번 로드뷰를 보실게요. 자, 2022년 4월이죠. 2021년 4월. 공사 중이죠. 2020년 10월. 이때도 공사 중이죠. 언제까지 가야 돼, 이거? 14년. 이때쯤 가야지 공사를 안 해요. 2015년, 6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업체가 하나 쓰고 있긴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뭐 50%까지 세일을 하는 걸 보니 빠지는 절차 스스로 밟고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게 이때 이후로 계속 공사 중이라고만 이제 써져 있었고 오픈된 적이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하기 전 때부터 왜 저기는 항상 공사 중인가? 왜 완성이 되지 않는가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던 아마 하겠죠. 호텔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여기 지금 상층부 이제 여기를 조금 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셔서 조금 건물이 깔끔할 수 있게끔 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루겠지만 신사동에 있는 사옥도 굉장히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대수선을
마친 상태입니다. 뭐 로드뷰로 보여주기는 좀 그렇고 제가 나중에 한번 뭐 신사동 임장 한번 가거나 현장 답사 가게 될 경우에는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결국 지금 그 박태준 씨가 건물 한 3채 정도 보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석촌동에 있는 건 작업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사동 사옥으로 지금 대수선 끝났고 리모델링 다 끝났고요. 굉장히 이쁜 화이트 톤으로 전부 다 개조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3월에 이제 매입을 한 논현동에 있는 엠포리아 건물, 여기도 아마 대수선을 이쁘게 진행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건물로 살바꿈을 해서 나중에 뭐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든 재값을 매각을 할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외모지상주의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은 캐릭터들이 다 그림체가 되게 이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미적 관점에서 조금 이제 재능이 있으시니까 이 건물도 이쁘게 하시면은 뭐든지 이뻐야 잘 팔리긴 하거든요. 리모델링도 진행을 한다 해도 이쁘게 또 리모델링을 해야 세월이 바뀌어도 좀 신세대 같고 이쁠수록 또 매매가 또 생각보다 잘 되고 또 이쁜 건물일수록 인차 들어오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매입을 잘 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위례 신사선이 됐든 아니면 도산대로 각종 호재가 됐든 뭐 강남이 호재거리가 넘치니까 호재거리가 아니라도 노선상업지역 도산대로 이미 그 네임밸류만 해도 끝이 난 싸움이기 때문에 뭐 언제 엑시스 하든지 간에 굉장히 좋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눈 딱 키우셔서 나중에 좋은 건물 매입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그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